다음은 수직부와 타임베이스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오시로스코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타임베이스의 트리거링 부분입니다. 오시로스코프 스크린에 안정된 신호 파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 스위프마다 스크린의 트레이스는 똑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를 타임베이스가 수직 입력 신호에 동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스크린에 나타난 사항은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매 트레이스마다 똑같은 그림을 연속 반복해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타임베이스 측과 수직 입력 측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화면이 정지되지 못합니다. 매 트레이스마다 시작점의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타임베이스를 수직 입력 신호에 동기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오시로스코프 내부에서 수직 입력 신호를 타임베이스에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내부 트리거링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오시로스코프 외부에서 트리거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트리거 신호가 바로 타임베이스로 공급돼서 타임베이스를 동기시킵니다. 이 경우를 외부 트리거링이라고 부릅니다. 내부 트리거링의 경우 트리거 신호를 두 입력 신호 중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트리거 신호를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결정 선택 스위치가 바로 트리거 선택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트리거 선택 스위치에는 두 개의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는 트리거 1, 트리거 2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TR1이라는 것은 현재 채널 1에서부터 트리거 신호를 받아가겠다는 뜻이고, 만일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트리거 2로 바뀔 텐데, 트리거 2의 창이 켜지면은 입력 2의 신호로부터 트리거 신호를 받아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채널 1 선택 스위치가 눌려서 이쪽에 창이 하나 켜져 있죠. 그럼 채널 1의 신호가 화면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채널 2의 스위치가 눌려져 있지 않아서 이쪽에 아무런 창도 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채널 1만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트리거 선택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봐도 트리거 2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가 봐야 이쪽 신호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쪽 신호에 대해서 타임베이스가 동기 맞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현재는 이걸 눌러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앞만 눌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눌러서 이쪽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즉 이 현상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면은 이 트리거 선택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리거 2.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가면은 그 신호가 수직 편향을 시킨과 동시에 일부가 타임베이스로 가서 타임베이스를 동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화면에는 수평선이 하나 있고 동기 맞지 않은 트레이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채널 1에는 이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채널 2에는 신호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타임베이스는 채널 2에 의해서 동기가 된 셈인데 채널 2에 신호가 없으니까 이 타임베이스와 이 채널 신호 1에는 아무런 동기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동기되지 않은 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트리거 선택 스위치를 눌러서 채널 1의 창이 켜지도록 해서 표시하면은 비록 채널 2에는 신호가 안 들어가니까 수평선의 트레이스만 나올 것이고, 그러나 채널 1에 들어간 신호가 타임베이스를 동기시켰으니까 정지된 깨끗한 트레이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호를 하나 더 연결해서 같이 보기로 할까요? 지금 두 개의 신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널 1 신호, 채널 2 신호. 근데 지금 현재 채널 1은 잘 표준되고 있지만은 채널 2는 그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트리거 선택 스위치가 트리거 1, 채널 1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거 선택 스위치를 채널 2로 바꾸면은 채널 2가 깨끗하게 정지되고 채널
원은 흐르게 됩니다. 즉 동기가 맞지 않습니다. 타임 베이스와 이 신호가 서로 동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현재는 이 신호와 이 타임 베이스가 동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동기되지 않은 두 개의 신호를 한 화면에 나타내고 싶을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리거 선택 스위치를 길게 한번 누르면은 이 트리거 1, 2가 모두 다 점등이 되겠습니다. 타임 베이스가 번갈아서 한 번은 채널 1으로부터 트리거 신호를 받고 또 한 번은 채널 2에서부터 트리거 신호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깨끗하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신호는 서로 관계없는, 즉 동기되지 않은 두 신호인데도 오시로스코프에 깨끗하게 두 신호를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트리거가 양쪽에서 번갈아 된다는 뜻에서 alternate 트리거링이라고 합니다. ALT, alternate의 약자로서 표시된 것입니다. 한 번은 한 트레이스가 스위프될 때 트리거 1이 선택되고, 즉 채널 1의 신호로부터 트리거 신호를 받고 다음 스위프 때는 트리거 2, 즉 채널 2에로부터 트리거 신호를 받아들인다, 번갈아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는 정연파 신호 발생기의 출력을 채널 1 인풋에 연결했고, 정연파 신호 발생기의 동기 신호 출력을 이 오시로스코프의 트리거 인풋 연결자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익스터널 트리거링의 약자인 EXT가 점등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쪽에 표시되어 있던 트리거 1의 창이 꺼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타임 베이스는 이 외부 트리거 입력 신호에 동기돼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아까와 똑같죠? 이 버튼을 누르나 이 버튼을 누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외부 동기 신호를 받았을 때나 이 수직 입력 신호로부터 내부적으로 동기 신호를 받았을 때 그 결과는 물론 같죠. 왜냐? 이 출력 신호와 이 외부 동기 신호가 이미 동기된 신호, 같은 신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으나 내부적으로 받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 이 외부 트리거 입력 단자 밑에 맥시멈 100V 피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이 외부 트리거 입력 단자로 최대 100V 이상의 전압이 들어가면은 이 입력부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외부 동기 신호를 받아서 타임 베이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오토 세트 버튼을 누르면은 내부 트리거링으로 전환됩니다. 즉, 내부 트리거링이 우선입니다. 실제 타임 베이스가 트리거링 되려면은 신호의 극성과 레벨이 미리 설정해 놓은 값에 맞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극성 전환 스위치와 트리거 레벨 조정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는 한 번 누르면은 마이너스에 불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은 꺼집니다. 지금은 화면을 보시면은 신호가 플러스로 올라가는 기울기에서 화면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신호가 내려가는 기울기에서 화면이 시작됐습니다. 기울기라는 뜻을 알겠죠? 화면의 첫 부분을 전압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시작할 것인가, 전압이 내려가는 부분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설정해 놓은 그 극성에 맞을 때 타임 베이스가 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되는 이 전압의 레벨은 이쪽에 있는 트리거 레벨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트리거 레벨이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서
자, 이 정도는 지금 뭘 뜻하냐면은, 트리거 레벨이 이 정도 높을 때까지 타임베이스가 출발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압이 이만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타임베이스가 출발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트리거 레벨이 내려갑니다. 지금의 경우는 트리거 레벨이 거의 0에 가깝죠.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트리거 레벨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의 트리거 레벨이 마이너스 거의 피크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 끝까지 돌려도 또 반대 현상이 생기겠죠. 지금 이 상태는 자, 완전히 끝으로 돌렸을 때 트리거 레벨은 이 진폭의 피크치까지 거의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트리거 레벨의 조정 범위는 마이너스 피크에서부터 플러스 피크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 트리거 레벨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신호의 피크치보다 훨씬 높게 잡히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플러스 피크치보다도 훨씬 높은 레벨로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트리거 레벨과 극성을 미리 정해 놓으면은 트리거 신호가 그 레벨과 그 극성이 될 때 비로소 타임베이스가 출발한다. 거기에 맞춰서 동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트리거 신호는 기울기와 레벨 회로를 통과한 이후에 트리거 결합 선택 회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트리거 결합에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AC, DC, HF, LF, 정연파, TBL, TBF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C라 하는 것은 수직부에서 AC 결합과 같습니다. 즉 트리거 신호 중에 AC 성분만 타임베이스 회로로 연결이 됩니다. DC가 선택됐을 때는 직류 성분까지도 모두 통과해서 타임베이스 회로를 트리거링 시키겠습니다. HF라 하는 것은 하이 프리퀀시의 약자로서 1.5kHz 이상의 성분만 통과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F는 로우 프리퀀시의 약자로서 1.5kHz 이하의 신호 성분만 통과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연파 표시는 이 오실로스코프를 작동시키는 교류 전원, 즉 60Hz의 교류 전원에서 트리거 신호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선택됐을 때는 수직 입력 신호에서 트리거 신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와 별도로 오실로스코프 내부의 전원 회로로부터 동기 신호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TBL, TBF라는 것은 텔레비전의 수평 동기 신호, 텔레비전의 수직 동기 신호로부터 이 타임베이스를 동기시킨다는 뜻인데, 이 TBL, TBF는 입력 신호가 비디오 신호일 때 그 비디오 신호로부터 수평 동기 신호를 분리해서 타임베이스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되겠고, TBF는 텔레비전 신호 중에서 수직 동기 신호를 골라서 타임베이스로 연결시켜 줍니다. TBF나 TBL, 또 이 전원 신호,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차 사용해 보면서 익히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보통 때는 AC 결합, DC 결합 이 두 가지 경우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AC 결합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까다로운 설명이 하나 있는데, 여기 노멀이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노멀이라는 기능을 선택할 때는 이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노멀이 선택됐다, 이런 뜻입니다. 타임베이스가 수직 입력 신호가 있을 경우 또는 외부 동기 신호가 있을 경우에만 작동하는 그런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또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호의 극성, 트리거 레벨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은 타임베이스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트리거 조건이 안 맞았다 해서 타임베이스가 작동 안 하면은 화면에는 아무런 신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보자들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트리거 신호가 미리 설정해 놓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라도 타임베이스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정한 율로 작동을 한다면은 사용자는 비록 정상적이진 않지만은 화면에 상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노멀 펑션이 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트리거 레벨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트리거 레벨을 이렇게 올리면은 트리거 레벨이 자꾸 올라갔죠. 그러면 신호 출발이 올라갔습니다. 늦게 되죠. 피크치를 넘어서도 트리거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조건이 안 맞았죠. 그럼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불안하죠. 이게 뭐 고장 났는가 야단 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노멀 기능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버튼을 함께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트리거 조건이 맞지 않아서 화면이 안정되진 않았지만은 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사용자는 트리거 조건이 맞지 않았구나 해서 트리거 레벨을 이렇게 맞췄다 보면은 트리거 레벨이 이 피크치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안정되겠죠. 트리거 조건이 맞았을 때는 정상 화면, 트리거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는 비록 흐르더라도 화면에 상이 나타나도록 자동적으로 기능을 전환시켜주는 회로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이때의 기능을 오토 기능이라고 합니다. 오토 트리거링.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안 나와야 되겠죠. 이때가 노멀 기능, 또 오토 기능. 근데 오토 기능에서 트리거 결합 선택을 AC로 한 경우 트리거 레벨의 선택자는 입력 신호의 마이너스 피크에서 플러스 피크로 자동으로 제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다른 쪽에 갖다 놔도 안정된 트리거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능은 AC 카프링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오토 기능에서도 DC 카프링에서는 이 레벨은 입력 신호의 피크치에서 피크치 사이에 제한되지 않고 폭넓게 변화됨을 알 수 있죠. 다음에는 이 Save Recall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Save Recall이라는 것은 어떤 앞면에 설정된 내용을 어떤 번지수에 기억을 시킬 수 있고 다시 그것을 불러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임베이스는 0.5가 선택되어 있고 버티컬 전압은 5V, 0.5V 등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이브 시켰다가 나중에 찾아 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세이브 리콜 버튼을 한번 가볍게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 트리거 결합의 한 가지인 DC가 깜박거리는데 이때는 이 DC를 볼 것이 아니라 1번을 봅니다. 세이브 리콜의 1번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 파넬에 설정된 내용을 2번에 기억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세이브 리콜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깜빡거리던 게 끊어지고 다시 AC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는 2번에 지금 현재 앞면에 있는 내용이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변경시키겠습니다. 타임베이스도 변경시키고 수직도 변경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설정치를 다시 불러내서 디스플레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짧게 눌러서 이것이 2번 번지에 가도록 선택해서 다시 짧게 한번 살짝 눌러주면은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 번지 수에 기록시켰다가 찾아 쓰는 그런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오실로스코프는 수직부도 두 차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타임베이스도 사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타임베이스와 딜레이드 타임베이스. 그런데 그 딜레이드 타임베이스를 이용하려면 이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할 때 요 조정자도 같이 이용됩니다. 그러나 딜레이드 타임 베이스의 이용은 좀 복잡하고 또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타임 베이스를 설명할 때 X 매그니파이어 설명이 빠졌었습니다. 그럼 그 기능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이 듀얼 트레이스를 싱글 트레이스로 변환시키겠습니다. 그럼 하나 죽이고 오토 버튼을 눌러서 다시 표현했습니다. 지금 타임 베이스는 0.5 밀리세컨드 퍼 디비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X 매그니파이어를 한번 누르면은 수평 중앙점을 중심으로 해서 타임이 10배 빨라집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X10 매그니파이어 눌렀습니다.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원상복귀. 즉, 이 부분이 10배 확대돼서 벌어졌으니까 이 화면은 완전히 이 스크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부위가 10배가 늘어난 그것만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요. 다시 한번 눌러보면 나타났는데 아까보다 상당히 어두워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부분만 여기 나타나고 나머지 이쪽에 있던 부분, 저쪽에 있던 부분이 화면 밖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단위 시간당 화면을 때리는 전자수가 적어져서 이 트레이스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0.5 밀리세컨드가 세팅되어 있고 타임 베이스 10배를 늘려놨으니까 이 한 디비전당 시간은 0.05 밀리세컨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이것을 기능을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 타임 베이스를 10분의 1로 늘렸을 경우와 무엇이 다르냐? 이 한 눈금당 시간은 똑같은데 달라진 점은 이렇게 하고 10배를 늘렸을 때는 화면 중앙을 중심으로서 이 화면이 벌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타임 베이스를 빨리 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화면의 첫 부분을 시점으로 해서 이쪽 부분으로 10배가 빨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도가 조금 달리 생각되죠.